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경영학과로의 어떤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경영학과 갔을 때 주로 배우는 과목들 뽑아봤는데 이 과목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로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과목은 경영학 원론이에요. 이름 자체가 뭔가 좀 되게 좀 베이직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경영학 원론, 기업에 대한 이해, 경영 관리 활동에는 뭐가 있고, 경영 스타일에는 뭐가 있다, 윤리 경영, 고객 만족 경영, 지식 경영 등등,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을 때 4년 동안을 뭘 배울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잡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과목은 뭐냐면 회계 원리.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언어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적절한 계정 과목과 금액에 맞게 기록을 해줘야 돼요. 집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러면은 어머니들이 가계부를 많이 쓰시죠. 집에서는 가계부를 쓰지만 회사에서는 이거를 회계라는 언어로 장부에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물건을 납품해서 받을 돈이 생겼다. 그러면은 채권 얼마, 차변에 이렇게 오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얼마, 이런 식이 되겠죠. 물건이 빠져나갔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업의 언어인 회계라는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기록을 하는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배우게 되는 개념은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등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고, 실제 숫자를 넣어서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런 1년 동안 영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성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회계 원리다. 자, 세 번째 과목은 뭐냐면 경영과학이에요. 이거를 계량 경영학이라고도 하죠. 고등학교 과정에 요새 배운지 잘 모르겠는데 선형계획법 고등학교 때 요새 배우나요? 예전에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어떤 기업 활동을 하면은 당연히 자원이라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좀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선형계획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장 기초적인, 선형계획법이 이게 1차 방정식인가? 2차인가? 하여간 그런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 의사결정 모델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배운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문이다. 자, 네 번째 과목은 조직행위예요. 자, 조직행위. 회사라는 곳은 조직이잖아요. 근데 조직이 있기 전에 일단 개인이 있어서 개인의 어떤 특성, 개인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조직을 만들고, 이로 인한 조직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개인은 어떤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지, 조직의 유형에는 뭐가 있고 각 조직별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조직 시스템에는 뭐가 있고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자, 다섯 번째 과목은 재무관리예요. 영어로는 Financial Management 또는 Corporate Finance라고 하는데, 회사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어떻게 조달을 해서 돈이 가장 많이 되는 투자안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은행으로부터 꼬올 수도 있을 테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끌어온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안에 투자를 할 텐데, 주식에 투자를 할 거냐, 채권에 투자를 할 거냐, 옵션 같은 그런 파생 상품 이런 것에 투자를 할 거냐, 투자를 한다면 그 비율, 배분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걸 배우고, 또 재무관리 목표 중에 하나가 기업가치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자기네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하겠죠. 이걸 기업가치 극대화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때 회사의 가치가 가장 커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여섯 번째 과목으로 가볼게요. 여섯 번째 과목은 이제 경영정보, MIS라고 보통 많이 하죠.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경영정보라는 과목인데, 자료를 저장하고 정보를 생성한 다음에 어떤 기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식을 생성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업무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디 쇼핑몰 같은 데서 뭘 사면은 그 쇼핑몰 입장에서는 거래 데이터가 생기겠죠. 이를테면은 고객이 어디에 거주를 하고, 나이는 뭐고, 성별은 뭐고, 신용카드 뭘로 결제를 했고 등등 이런 거래 정보가 나올 거예요. 고객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쌓일 테고, 내가 기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고객이 주문한 그 제품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원가가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등등 이런 데이터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겠죠. 자,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어떤 게 잘 팔리고 어떤 게 안 팔리고 뭐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했더니 매출이 늘어났고 뭘 했더니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등등 이런 거래 정보들이 생길 텐데 이런 게 쌓이면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기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성이 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학문이다. 이것이 경영정보 MIS다. 7번째로 가보면 관리회계라는 학문이 있어요. 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회계랑은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 회계 아까 전에 뭐 기업의 언어라고 배웠죠. 우리 재무 상태는 우리 뭐 자산 사이즈, 부채 사이즈는 이렇고 한 해 동안 영업을 해서 매출이 얼마 나왔고 얼마만큼 순이익이 나왔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이제 나오는 산출물이 되는데, 회계에 있어서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죠. 재무회계라는 그런 학문은 대외적인 이런 회계를 위한 거고, 관리회계는 뭐냐면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예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 부서, 개인에 대한 실적을 집계하고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죠. 어느 부서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회계를 통해서 사내적으로 이런 어떤 성과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회계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학문이다. 대표적인 게 뭐 손익분기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손익분기점 관객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명이다, 영화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런 개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200만 명이라는 관객이 들어와 줘야 똔똔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회사라고 봤을 때 이것저것 막 따져봤더니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 그게 목표치다 라는 걸 이제 도출이 되는 게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고, 그게 도출이 안 됐다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관리회계의 어떤 영역이 되겠죠. 회사 안에서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고 어느 부서가 잘 나가고 어느 부서가 상대적으로 돈을 잡아먹고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8번째 과목은 인사관리예요. 회사라는 곳이 있으면은 회사의 구성원은 종업원들이죠. 어떤 직원,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문이다. 직원을 어떻게 고용할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해고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해고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떤 급여, 보상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급여라든지 뭐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지급하는 것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9번째는 생산관리. 자,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품질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물건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걸 이제 품질 관리라고 하고, 품질이 최우선이다 라고 해서 품질에 너무 신경을 썼더니 물건 만드는 어떤 시간이 너무 느려져. 이건 마치 음식을 우리 시켰는데 음식 나오는데 1시간 걸린다 이러면은 당연히 안 기다리겠죠. 이런 것처럼 적정한 어떤 품질을 달성하면서 또 정해진 어떤 시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어야겠죠. 이거를 이제 뭐 납기 관리라고 하는데, 정해진 품질을 달성하면서도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이 품질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라는 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자, 10번째 뭐냐면은 마케팅 관리예요. 마케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팔 거냐, 마케팅이 중요하다. 노출시키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모르면은 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떠올리는데, 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이제 이거를 팔 거냐라는 부분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학문에서 배우는 거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흔히 이걸 4P라고 하는데, 제품, product, 가격, price, 유통, place, 뭐 장소, 물건을 팔려면 장소가 필요하겠죠. 갑한 데서 팔 거냐, 무슨 어디 플랫폼에서 팔 거냐, 그리고 4번째는 promotion, 촉진,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팔 거냐. 그래서 학문에서는 이런 4P에 입각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제품, product, 가격, price, 유통, place, promotion, 촉진, 4가지를 다 고려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라는 학문에서는 이 4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학생층한테 주로 팔 건데 비싸게 팔면은 안 팔리겠죠. 그리고 유통,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 플레이스니까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뭐 그런 모퉁이, 목 좋은 곳이 있겠죠. 온라인 상으로도 분명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트래픽이 좋은 곳, 이런 곳들에 내가 입점을 하고 있고 내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유통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한 개 살 때의 가격과 100개 살 때의 가격이 달라지죠. 우리 흔히 보는 뭐 편의점 가서 보는 1+1이나
2+1 뭐 이런 것들도 다 프로모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뭐가 있고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유통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확보를 하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 마케팅 관리에선. 자, 마지막 11번째, 경영 전략.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끝판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배웠던 이런 과목들을 다 이제 짬뽕시킨 그런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목의 특성상 어떤 기업체 사례 분석을 많이 한다. 특정 기업이 뭐를 개발해서 어떤 제품을 계획하고 개발해가지고 실행을 해서 시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잘한 점은 이거고 못한 점은 이거고 개선점은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떤 일련의 과정을 도출해내는 이런 학문이다. 그래서 경영 전략 같은 거는 보통 이제 4학년 때 많이들 배우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경영학과를 막상 가신다면 배우게 되는 주요 과목들 한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그 밑으로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큰 범위, 일명 좀 전공 필수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할 거다. 그런 전공 필수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목들에서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첫 번째 경영학 원론, 두 번째 회계 원리, 세 번째 경영과학, 계량 경영학, 네 번째 조직행위, 다섯 번째 재무관리, 여섯 번째 경영정보, 일곱 번째 관리회계, 여덟 번째는 인사관리, 아홉 번째 생산관리, 열 번째 마케팅관리, 11번은 경영전략.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위주로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학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보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